이번 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의 처벌법을 시작으로 건설사들의 압박이 시작된다는 걸 과거 영상에서도 여러 번 남겨드렸습니다.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원자재 급등, 건설사들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청정수소 관련 사업들이 신사업으로 지금 현재 곽강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기존 플랜트 공정 기술을 활용해서 수소를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청정수소 생산 기술 개발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삼성물산해 같은 경우에는 1월 포스코와 사우디 아라비아 국부펀드 등과 그린수소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을 알려져 있는 서울 소형 모듈 원전 사업체인 미국 뉴스케일사와 지분 투자를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SMR이라고 불려지는 소형 모듈 원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에도 당연코 수혜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종목을 알고 계시면 어쨌든 원전주는 제가 봤을 때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이따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삼성물산의 주가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이기 때문에 지배구조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속세에 대해서 지분 매각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DLENC 같은 경우에는요, 이산탄소 포집 기술을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난해 8월에 현대 오일뱅크와 함께 탄소 저감 친환경 건축 소재 사업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정유 시설에서 발생하는 탈황석고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시멘트와 같은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탄산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약 연간 10만 톤 규모의 생산 공장을 착공하고요. 최대 60만 톤까지도 규모를 확충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GS건설 같은 경우는요, 수처리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요, 모듈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택시장은 이 모듈러 사업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자, 특히 GS 이니마라는 자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요, 스페인과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또한 청정 수산물을 생산하는 스마트 양식 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또 주택이나 공장 시설을 상당 부분 조립해서 만들어서 건설 현장에 조립만 하는 모듈러 사업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에서 매출 4위를 기록한 폴란드 단우드사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과거 영상에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K 자회사 중에 하나인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 폐기물 업체인 테스를 약 1조 2천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전기, 전자, 폐기물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거점을 보유한 회사로 향후 SK 에코 플랜트는 이 회사의 바탕으로 글로벌 전기, 전자, 폐기물 시장을 선도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 중에 하나는 최근에 제가 단신 뉴스로 읽었었는데 쓰레기 대란이 원래 2025년도에 바로 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수용할 수 있는 그 기한을 좀 연장을 했다고 해요. 이 시들과 함께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몇 년을 좀 연장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25년이 아닌 한 1, 2년, 2, 3년 정도의 기간 더 주면 우리가 어떻게든 시설을 확충을 하든 다른 이제 방법을 광구를 하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게끔 할 테니 그까지는 좀 연장을 해줘라 라고 해가지고 당장은 쓰레기 대란을 막았기 때문에 폐기물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만큼 안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 하나 또 기억해 두시면 괜히 이제 휩쓸려서 뭐 폐기물 관련 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폐기물 업체가 당장 뭐 폭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대우건설이고요. 대우건설은 8월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에 위치한 파트린드 수력 발전소 사업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겠다라고 했고요. 이것은 2038년도까지도
발생이 되는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건설 회사에서 여러 신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롯데건설, 그 다음에 DL ENC, 그리고 에코플랜트는 이제 폐기물 쪽이긴 한데, 그 다음에 대우건설. 대우건설도 수소는 아니죠. 네, 탄소 배출권이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삼성물산도 수소 사업을 하고 있고, 약간 GS만 좀 안 하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요. GS도 이 모듈러 사업 자체가 약간의 좀 탄소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나무 자재로 지을 수도 있고, 또한 건축 실이나 이런 것들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또 이제 상장하게 될 이제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같이 올 수도 있다. IPO로서 상당한 매력도가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우선 롯데건설은 없고요. 비상장 회사이고 삼성물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하락폭을 키운 다음에 다시 상승을 재차하면서 횡보를 하다가 약간 좀 시장 증시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또 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좀 쭉 다시 가라앉고 있는 느낌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11만 원 이 약간 기준선이라고 제가 봤을 때 좀 판단이 들고요. 이 11만원 위아래로는 잡아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오늘 보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요. 주봉상으로는 사실 밑에 하단이 10만 6천 원 정도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딱 11만 원, 11만 원부터 11만 원이니까 여기죠. 네, 11만 원 한 2% 정도 떨어질 것 같은데 10만 원부터 여기 10만 6천 원 정도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 굉장히 좀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과거에 요 구간대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왔고 배당도 많이 줬었던 회사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4,200원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또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구간이 그렇게 높은 구간들은 아니에요. 과거 이 시장 흐름을 보시면 물론 삼성물산이 지주회사의 느낌은 있지만 실제 지주회사는 아니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또 여기 보시면은 삼성물산, 삼성전자와 공사 수주를 따냈고, 평택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이나 여러 가지 해외 벌써 이제 수주를 따내고 있는 회사이고, 또 러시아발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자유로운 회사가 삼성물산이지 않나 싶고요. 그나마 이제 타격이 좀 없죠. 러시아한테 수주받은 게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이제 삼성과의 이제 지분을 유지를 하려면 이재용 부회장, 그 다음에 이부진, 이서연, 그 다음에 홍라희, 그 다음에 이유정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전부 다 지분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지주사 자사주까지 있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으로 블록딜로 이제 매각이 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아직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신탁을 했다든가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네.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거나 하면은 좀 보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여기에 따라서 나온 얘기들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또 최근에 패션 회사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2022년도도 매출은 상승으로 관측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그에 따라서 다 상승하는 거. 다만 이제 성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라는 거, 그거에 비해서 다소 PR이 조금 높다라는 거. 이런 회사는 대부분 한 PR은 10배 이하 혹은 10배 정도가 지금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고, 그래도 PBR은 좀 낮다라는 거. 그다음 배당금은 사실 요거보다는 더 많이 줬으면 좋겠긴 했지만 좀 두고 봐야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배당은 이건 아닐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늘릴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요렇게 더 늘어가고, 물론 EPS가 조금 줄어든다라는 관측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배당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분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아마 팔지는 않을 겁니다. 팔지는 않을 거고,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특히 그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오히려 배당을 더 이제 많이 측정을 해서 줄 수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이고 이미 정해져 있는 회사고 올렸을 시에 굉장히 많은 주주들에게 굉장히 많이 또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무리가 있고 오히려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 SDS라든가 이런 것들이 삼성생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고요. 말 나온 김에 오늘 삼성 SDS가 주가가 어떠냐 한번 볼까요? 삼성 SDS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매도한 이후에 아직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증시가 살짝 흔들리면 아무래도 주가가 쭉 밑으로 꽂히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관망세를 좀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 DL ENC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왔네요. 그때 과거에 엄청 떨어졌을 때, 이때도 떨어졌을 때, 이때 좀 사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이후에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회복을 한 상태이고요. DL ENC는 사실 조금 놓친 것 같지 않나 싶고, 또 100% 무상증자 결정 소식, 무상증자도 또 한다고 했군요. 25일에. 그래서 25일에, 요렇게 급등을 했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좀 아쉽네요. 호재가 조금, 늦게, 우리가 이 영상을 조금 빨리 봤었으면은, 할 수 있었겠는데, 제가 이거 영상을 이리저리 조금 미루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는데, 좀 죄송스럽네요. 좀 우리가 좀 크게 좀 수익을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좀 방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고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세요. GS건설입니다. GS건설도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과거서부터 쭉쭉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미 그 전부터도 많이 올랐고 실적도 나쁜 상황에서 계속 쭉 올라왔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미 다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또 월봉상으로 보면은 또 애매하고 업사이드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는 것들 이 측면으로 본다면 조금은 애매한 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고 이제 대우건설로 이제 마지막에 보고요.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는 비상장 회사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결국에는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이때 이제 그 인수 이후에 쭉 하락세를 키워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올라와서 다시 한번 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대우건설도 약간은 좀 놓쳤지 않나 싶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건설은 그러니까 계속 사는 위치가 애매해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요때는 다 그래서 돈이 없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매수를 고민할 시기에는 항상 건설주 이미 다 올라가 있다라는 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삼성물산이 오히려 관심이 없단 말이죠. 건설회사라는 이미지는 있지만 건설회사에 대한 이 단독 이미지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 그래도 지금 주가상은 좀 하단에 위치해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하셔도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번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